네, 안녕하십니까. 고도입니다. 여러분, 폭락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. 2000년 닷컴 버블과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에 기사들 분석한 영상을 제가 올렸었는데요. 전문가들도 그때가 폭락인지 떨어지는 와중에도 그게 끝이 어딘지 막 떨어지고 있는데도 반등을 외쳤던 전문가들도 있습니다. 아무도 모르게 찾아옵니다. 자, 오늘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다음 주 시장의 흐름이 여기서 좀 나올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는 미국 국채금리이고요. 두 번째는 중국 부동산 문제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이 중국 수입 문제입니다. 네 번째는 AI 관련입니다. 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전체적으로 높게 나오면서 10년물과 30년물 국채금리도 상승하다가 장 막판에 아주 조금 내려왔습니다. 근데 5분봉 차트를 보면 정말 치열했던 걸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요거는 10년물 국채금리고요. 자, 이거는 30년물 국채금리입니다. 자, 보시면, 자, 여기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되는 시점이거든요. 그때 좀 높게 나오니까 30년물 국채금리가 위로 튀어버렸죠. 그리고 좀 있다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밑으로 좀 내려가는,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다시 여기서 튀어오릅니다. 튀어오르는데 여기 지금 차트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? 차트가 상당히 촘촘합니다. 누가 막 찍어 누르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. 자, 이 인베스팅으로 한번 보시면, 자, 보시죠. 길게 시야를 나열해 보시면요, 이렇습니다. 자, 요게 어떤가요? 아주 촘촘하게 누가 찍어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? 누가 여기서 막 사든지 누르든지 그런 양상인 것 같은데요. 4.3 넘어가면 누가 막 찍어 누릅니다. 이렇게 찍어 누릅니다. 자, 다음 주 양상이 정말 궁금해지는데요. 인플레이션 선행 지표인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죠. 그래서 금리를 더 올릴 것인지 아니면 동결할 것인지 지금 그런 상태인데,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금리를 동결한다 해도 기준금리를 오래 지속한다고 시장에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장기물 국채금리도 쉽게 내려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저렇게 지금 위로 튄다고 제가 보여집니다. 제가 볼 때는.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겠죠. 하지만 그게 언제일 것인가,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. 오건영 팀장님 말처럼 고질병이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. 고질병은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. 과연 미국이 고질병이 생길 걸 알면서도 어영부영 넘어갈까요? 만약 저 차트가 4.32로 강하게 뚫린다면 시장 조종이 생길 것 같습니다. 자, 두 번째인데요.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중국 비구이 위한 부동산 기업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올렸습니다. 자, 뭐라고 했냐면, 설립한 지 31년 된 회사고 상장한 지 16년 되었는데 상장 이후 최대의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. 상반기 적자를 76억 달러로 예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. 한화로 약 10조 정도 됩니다. 주가도 상장 이후 최저라고 하고요. 아파트 판매도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재융자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번 주 초에 채권에 대한 이자만 2250만 달러를 내야 하는데 못 냈다고 하고요. 30일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합니다. 2250만 달러면 하나로 약 300억 정도 됩니다. 갚지 못하면 당연히 디폴트에 빠지게 됩니다. 비구이 위안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중국 주택 구매자들이 신뢰가 떨어져서 부동산 전체의 문제로 변질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신용평가 회사 무디스도 신용 등급을 B1에서 CAA1으로 3단계나 낮췄습니다. 한편으로는 비구이 위안 회장이 배당받은 걸로 갚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. 본질은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자, 세 번째입니다. 이것도 월스트리트 기사입니다.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. 미국이 중국 수입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. 저 차트를 보면 파란색 선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차트인데요. 엄청 줄어들고 있죠.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2001년 12월에 가입했는데요. 2003년에 미국이 중국 물품 수입이 12.1%였는데요. 지금은 13.1%라는 겁니다.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.
가장 높았던 때가 2017년 21.6%였습니다. 여러분도 잘 아실 테지만 미국은 중국 수입을 줄이고 베트남, 인도, 멕시코 같은 국가로 수입이 늘고 있습니다. 탈중국화가 그냥 말로 그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. 미래의 판도가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. 자, AI 관련해서도 제 나름대로 할 이야기가 있는데요.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앞에 그림은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AI 생성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인데요. 그림 생성 AI 프로그램 스테이블 디퓨전을 최근에 공부하느라 주식 관련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. 전 AI가 장기적으로 미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라는 건 확신합니다.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아직까지는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컴퓨터공학 전공도 아니고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예로 챗 GPT만 하더라도요, AI 관련 답변을 믿을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.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처음부터 제가 찾아서 공부해서 답을 얻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어 최근에는 거의 챗 GPT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도 AI 그림을 생성하려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한 약 60만원 이상급을 사야 생성할 수 있는데요. 이것도 복불복입니다. 몇백 장 생성해서 그 중에서 한두 개 잘 나오거나 다시 수정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. 물론 코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래픽 카드를 사지 않아도 되지만 생성하는데 너무 느리고 에러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속이 터지더라고요, 이게.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림 하나만 생각해보면 저렇게 AI가 무한대로 그림을 생성하는데 경제학적 원리로 보면 희소성이 있을까? 장기적으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더 월등한 기술들도 있겠지만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아까 챗 GPT나 스테이블 디퓨전 프로그램 이런 걸 써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엔비디아인데요. 만약에 최근에 시장을 끌어올린 가장 대표적인 테마인 AI가 흔들린다면 AI보다 더 큰 테마가 나와야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. 과연 그게 있을까요? 이번 8월 23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정말 중요해집니다. 자, 주말 편히 보내시고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